한 14에서 16 사이 SK 하이닉스. 나머지는 이제 중국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중국화된다. 인권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을 어디에 자리에 앉혀갖고 그 사람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효율로만 보면 중국이 훨씬 효율적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기에 제일 좋은 게 딥시크, 엔비디아. 박살났죠 지금. 슈카보다 빨리 전달하는 짓은 슈카님은 내일 하시니까 내일 저보다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하고 또 올바르고 미래 전망이 확실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그냥 다 뇌피셜 다 몰라. 나는 그냥 대충 떠드는 거지. 딥시크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꼬라박았어요. 아예 그냥 그 정신 못 차리고 내려박았습니다. 지난주에 몇 프로야? 9.8%인가? 내리박았죠. 왜냐? 딥시크가 싸구려 칩으로도 충분히 챗GPT를 이길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라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냥 꼬라박은 거죠. 저는 이거 사람들이 왜 그러나 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물론 못 팔았죠. 쳐 자느라고.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같이 때려 박았죠. 지금 다 반도체 주식들 난리 났는데 저는 춤의 기회가 왔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그렇게 좋다는데 딥시크 써보신 분 계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겁만 내는 거지. 갑자기 좋다니까.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따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챗GPT랑 거의 동급은 아니겠지만 상당 수준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했을 테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 수준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도 핸드폰 솔직히 갤럭시 삼성에서 냈을 때 처음에 옴니아2가 나왔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전화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갤럭시 S, 갤럭시 S2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폰이랑 점점 비슷해지고 최근에는 아이폰을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넘기까지 했잖아요. 막 폴더로 접기도 하고 화면을. AI도 먼저 집어넣고. 왜냐하면 초반 기술이 개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거를 개발을 했고 챗GPT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단가가 높을 것이고 딥시크는 당연히 그거를 쳐박았으니까 싸게 뭐 거의 공짜로 갖다 박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고 뭐 잘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앞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챗GPT랑 경쟁을 이제 하겠죠. 근데 과연 챗GPT를 넘을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써야겠죠. 어쨌든 싼 걸 쓰던 비싼 걸 쓰던 반도체는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건 엔비디아건 계속 반도체 매출은 나갈 겁니다. 그래픽카드도 계속 팔릴 거고. 근데 다만 좀 저가 품목을 쓰게 되겠죠. 이거는 역시 AI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부품값이 엄청 비싸지만 대량 생산, 표준화 이런 걸 거쳐서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대신 이제 딥시크가 갑자기 출현하면서 쇼크가 컸고 그 다음에 이런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좀 많이 남겨먹고 있었다. 소위 HBM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남겨먹고 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돈이 몰렸던 건데 딥시크가 그거를 획기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놀랄 일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딥시크에는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편파성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치우친 정보를 내놓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거부터 테스트해봤잖아요. 천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답변 못하죠. 시진핑이 어때? 답변 못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편파되어 있다. 치명적 결함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중국 빼고 거의 다 정보가 객관적이고 일관적이고 또 정확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데 거기에 부합을 못 하잖아요. 중대한 결함이란 말이죠. 전자레인지로 치자면 타이머가 없는 거예요. 타이머를 못 맞춰. 전자레인지인데. 그러면 안 사지. 딥시크는 시장에 좀 충격은 줬지만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별거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짧은 식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팅하시는 분들이랑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다. 저는 딥시크가 지금 당장 충격은 좀 세게 줬지만 그게 거의 다할 것 같다. 앞으로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화웨이? 그런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좀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 우리의 럼프 형이 냅두겠어요. 딥시크 유료로 해라고 하겠지. 바로 때리겠지. 월 100불 관세로 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지. 챗GPT 뭐 그냥 뭐 무료 내지는 뭐 월 5달러 이렇게 때리고 딥시크는 미국에서 서비스 하려면 월 100불 받아라고. 100불밖에 만드는 거 쉽죠. 관세를 95 때리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딥시크는 견제가 가능하고 쌉밥이다 라고 봤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난리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대번에 트럼프 형이 이번에 내놓은 얘기가 중국 회사의 딥시크 AI 출시는 우리 업계의 경쟁을 올려야 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만한 소리 한 거죠. 근데 의미가 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머스크가 조금 그랬죠. 머스크 발언이.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에는. 딥시크 실제로는 비싼 칩 썼을 걸?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엔. 뻥쳤다 이거잖아요. 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머스크 특유의 어떤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요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중국에 전기차를 팔아야 되니까 중국에 완전히 반하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다. 머스크의 반응은 조금 짜쳤고 트럼프의 반응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게 조금 그랬다. 그래서 트럼프로 오늘도 또럼프죠. 저는 트럼프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다. 저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저렴한 칩 조금 썼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중국에서 H100 칩을 대량 지원해줬을 거다라고 의심. 일단 만들었다니까 들어보자인 것 같아요. 독자 기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최적화했다는 정도.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연산 방식이 딱히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달점이 있을 때 첫 번째가 힘들잖아요. 이게 산이 있고 정상에 올라갈 때 여기 전부 나무가 빽빽하면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 길을 뚫었어. 그러면 요걸 따라 올라가는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솔직히. 그냥 그 올라가는 체력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나무 비고 막 미끄러지면서 무릎 까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비용을 투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간 게 미국인 거고 그걸 따라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뭐 이쪽에 새로운 루트를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챗GPT 연산 방식은 엄청나게 센 슈퍼컴퓨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온 세상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초당 뭐 10조개를 연산하니 100조개를 연산하니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하나 빠방 터트리는 거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접속해서 얘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준다. 이 모델이잖아요. 거기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딥시크는. 그냥 그걸 싼 칩으로 똑같이 하네. 뭐 이 얘기예요, 그냥. 뭐 싸겠지. 싸게 잘했겠지. 미국도 똑같은데 뭐 줍니까?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키울 때는 보조금 투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도 보조금 때려 넣어가지고 박정희가 투자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거를 서서히 민영화 해나간 거고. 당연히 보조금 줬겠지.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가 여러분 모든 사업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딴 거는 사실 돈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인건비가 돈이지. 매달 아무리 못 줘도 200, 230 많이 주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 그 인건비를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여름밤의 꿈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3명 썼다고 쳐요. 3명. 그러면 월 1,000이에요. 그냥. 월 1,000만 원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명절 때 뭐 줘야지. 밥 사줘야지. 물도 갈아줘야지. 전기 꼬박꼬박 인터넷 해주고 또 직원들 핸드폰 갖고 와서 충전해야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절대 무시 못해요.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겁나 싸죠. 미국은 지금 뭐 GDP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제학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미국은 대충 지금 연봉 1억 찍었잖아요. 대충 국민 평균. 중국은 뭐 지금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대충 월 한 180 정도면은 중국 뭐 칭화대 나온 인재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서울대 나온 인재를 월 180이면 쓰잖아요. 얼마나 싸. 연봉 2천이잖아요. 연봉 2천. 그리고 미국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 인재를 가둬야 되죠. 우리가 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죠. 고급 인재일수록 연봉이 끝도 없이 올라가죠. 중국은 못 나가게 하면 돼. 중국은 통제잖아요. 통제 그냥. 사람을 못 나가게 막으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짜낼 수 있고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뭐 미국은 하루에 8시간 넘어가면 수당 줘야 되죠. 중국이 그러겠냐고. 수당 안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하루에 14시간 굴려도 뭐 군소리 못 하지. 인력을 투하해서 뽑아낸다고 했을 때 중국이 훨씬 효율적이죠. 인권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을 어디에 자리에 앉혀갖고 그 사람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효율로만 보면 중국이 훨씬 효율적인 거지. 물론 창의력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좋죠. 근데 목표가 어차피 뻔히 여기 있어. 산이 무조건 여기 있어. 그리고 길도 나 있어. 미국이 길을 내놨어. 이 길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수억, 수십억씩 주면서 빨리 한번 올라가봐 라고 하는 미국과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빵만 먹여가지고 빨리 올라가 이 새끼야 라고 해갖고 두들겨 패갖고 올라가는 것과 누가 더 효율적일까 라고 했을 때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용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겠죠. 비슷한 결과라고 하면. 그게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펄쩍 뛰는 이유는 미국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었으니까. 올인을 하고 있던 거를 중국이 갑자기 따라오니까 이제 놀래서 펄쩍 뛴 거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볼 때는 뭐
터치 그렇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좀 많이 짜쳤어요. 머스크가 이번 반응이 찌질하지 않아요? 비싼 칩 썼을걸? 안 쓴 척하는 걸걸? 이러는 거. 저는 트럼프가 여기서 우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집중. 뭘 집중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용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어요. 비용. 왜냐면 일단 미국을 가두잖아요. 미국을 이렇게 가둔단 말입니다. 미국이 고립주의 쇄국 정책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정보 통제 들어갈 거고 비용을 내리는데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은 아주 최고위 엘리트들만 연봉이 오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중국화된다. 공산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 방식이 중국을 많이 참조할 것 같다. 단가를 내려야 되니까 미국도. 그래서 딥시크가 뭐 임팩트는 없겠지만 미국에 영향은 좀 주겠지. 별거 아닌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딥시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자들이 이게 누굴까? 원래 1등은 경쟁 잘 안 해요. 1등은 여기 딱 자리 잡는 거고 강력한 2등이 나왔는데 3등 안 나오겠냐, 4등 안 나오겠냐, 5등 안 나오겠냐.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겠지. 여기서 싸우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는 시크가 좀 느린 느낌입니다. 대신 GPT보다 좀 덜 날리는 답변은 해주네요. 중국에 저렴한 AI가 나오겠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 한국에서나 쓰겠죠. 네,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가형 느낌. 하나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가. 이만큼에서 챗GPT는 이걸 다 해주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갖고 여기는 못 보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 딥시크는 일반 버전, 챗GPT는 약간 프로 버전 같은 그런 느낌. 뭐 2등이 이 정도면 뭐 된 거지 뭐. 더 이제 발전해 나가겠지. 그리고 딥시크는 지금 챗GPT의 데이터를 많이 먹어갖고 거의 공짜로 이만큼 컸잖아요. 근데 앞으로 성장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죠. 앞으로는 챗GPT랑 동일한 비용을 내야겠죠. 같은 비용을. 없으니까. 그러면 같은 비용을 내면서 경쟁이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미국의 연봉 뭐 20억, 40억 그 연봉을 유혹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월 180 받으면서 막말로 여기 얼마 전에 취직한 월룩이도 월 180은 더 벌어. 중국은 비용 때문에 안 돼요. 이걸 했다고는 해도. 그래서 아마 뭐 그냥 앞으로 두고는 봐야겠지만은 큰 기대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SK 하이닉스가 9.8%를 쳐 박았지만 잠 잘 잤습니다. 알바노 오히려 조금 더 살랜다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월요일날 장 열면 바로 산다 이거 아니고 한 14에서 16 사이 SK하이닉스 내려왔다고 바로가 아니고 안정권을 형성할 때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삼전도 저는 생각이 있어요. 올해 초부터 계속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대신 5만 이하 위에서 사면 좀 횡보도 길 것 같고 돈 묶일 것 같고 물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만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삼전은. 그래서 안 좋은 뉴스 빨리 터져라. 빨리 터져갖고 빨리 내려서 불안 해소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저는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별 관심 없다. 이 생각을 대신해주는 녀석들로 인해 인류는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점점 스마트가 아니라 스튜핏해지는 우리. 맞아. 요즘 네이버나 구글링 안 하고 AI로만 검색함. AI로 검색 많이 하나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아직도 구글만 쓰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뭐 별거 없다고 봐요. 걱정할 게 별로 없다.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제가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거 주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추매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월요일날 바로 사진 마시고 그림 나오는 거 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건 이 AI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배당 투자자라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SK 하이닉스도 배당을 몇 프로 주더라? 0.8을 주던가? 장부상으로는 뭐 2%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 받는 금액은 뭐 0.8 이 정도 줘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기업은행이 좋아요. 그냥 기업은행. 저는 은행주를 아주 높게 사는데 일단 워렌 버핏이 기본 자산은 은행주를 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딥시크가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챗GPT가 됐건 이놈들 다 뭐예요? 여기 와야 돼. 다 와서 무릎 꿇고 돈 빌려야 돼. 형님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대출 좀 막 이렇게 해갖고 꺼주면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다 이자 내는 거잖아. 이자. 약을 팔든 칩을 팔든 폰을 팔든 TV를 팔든 뭘 팔든 은행에 이자 내야 돼 결국에. 하다못해 우리도 내고 있잖아요. 아파트 이자. 그러니까 저는 은행주가 좋다. 요즘은 조금
조금은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기업은행이 15,000원을 넘어버렸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저는 17,000 정도를 매도가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지금 노토반도 대지진 난다고 방방 뛰고 있잖아요. 후지산 터진다고 막 방방 뛰고 있고 저는 이거를 빨리 터져라. 좀 터져! 막 이런 입장입니다. 빨리 터져가지고 세계 경제 공황은 아니고 세계 경제 위기가 한번 와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와장창 깨져야 매수 타이밍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기에 제일 좋은 게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 때까지 돈을 쥐고 있다가 원기용 모으듯이 쥐고 있어.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때 이제 다 이제 뭐 허드슨강 한강 다 가시면은 여기서 어머 가셨어요 이러면서 주우면 돼. 막 주소 막 삼전 10,000원. SK 하이닉스 8,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현대차 뭐 10,000원. 이렇게. 그때가 와야 된다. 빨리 와라 좀. 애플 4달러 이런 세상이 와야 2030에게도 기회가 간다. 이것이 최고의 복지다. 무슨 뭐 책값 20만 원 주고 그게 복지가 아니고 어르신들 도시락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경제 위기야말로 인류 최고의 복지다. 경제 위기 어서 오세요. 후지산 터져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놈인가 나? 얼마 전에 노토반도 한번 지진 비슷한 거 한번 났죠. 5.0인가? 뭐 하나 살짝 났죠. 그래갖고 이제 시작되나 보다 막 그러면서 난리 났던데 거기 사는 분들이야 참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실제가 요 정도라고 본다면은 주가, 투자 분위기, 금값 이런 거 다 이쯤에 있다고 봐요. 거품, 특히 부동산 거품 심각하다. 저는 이 낙폭이 클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쯤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도 좀 있어요. 지금 갖고 있고. 근데 팔 수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리 될 걸 알면서 처분을 못하고 대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움직임이 쉽지 않다. 근데 내려가긴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정상화가 돼야 젊은 사람들도 살 거 아닙니까?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너무 거품이 커요 지금.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 가격이. 말도 안 되고 상당한 낙폭이 있어야 한다. 뭐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 강남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가 한 2억까지 내려가야 한다. 95%죠. 폭락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다시 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미쳤냐 소리부터 나오죠. 이제 죽고 싶냐가 나오겠지. 저는 경제가 너무 거품이 크다고 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딥시크 얘기는 마무리.